서울 강남 근처의 30평 아파트. 박순자는 아침 식탁을 차리면서 남편 철수를 깨웠다. 여보, 일어나서 아침 드세요. 응, 알았어. 철수는 느릿느릿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대기업에서 38년을 일하고 퇴직한 지 2년. 이제는 연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다. 두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은 넉넉했다. 아파트도 다 갚았고 예금도 3억이 있었다. 오늘 민수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순자가 된장찌개를 떠주며 말했다. 왜? 애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마. 바빠도 아들이 부모한테 전화 한 통 못하나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유진이가 입덧도 심하고 힘들다잖아. 이해해줘야지. 철수는 며느리 편만 들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며느리 최유진과의 관계는 결혼 전부터 삐걱거렸다. 첫 만남부터 유진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어머님, 이 동네는 좀 오래됐네요? 재개발 예정이라도 있으세요? 유진은 순자네 아파트를 둘러보며 코웃음 쳤다.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옷을 입은 그녀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다. 우리 여기서 30년 살았단다. 동네가 조용하고 좋아. 아, 네. 근데 민수 오빠 결혼하면 저희가 여기 들어와 사는 건 아니죠? 전 강남권에서 살고 싶거든요. 순자는 그 말에 기가 막혔지만 참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우리는 신혼집 따로 얻을 거예요, 엄마. 민수가 얼른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끼리 사는 게 좋지.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유진의 부모는 의사와 약사였다. 하객도 화려했고 식장도 럭셔리했다. 아니, 순자 씨 집에서는 축의금 얼마 냈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물었다. 저희는 3천만 원 드렸습니다. 어머, 그것밖에? 우리는 신혼집 전세금 반이라도 보태주려고 5천만 원 준비했는데.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자신들이 무능한 부모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철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도 애들 신혼집 좀 보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저쪽에서 5천 냈으니까 우리도 5천은 줘야 체면이 서죠. 알았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순자 부부는 5천만 원을 더 보탰다. 총 8천만 원을 아들에게 준 것이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민수 부부는 강남 근처의 전세 아파트에 들어갔다. 전세금은 3억이었다. 유진의 부모가 1억, 순자 부부가 8천만 원, 나머지는 민수의 대출이었다. 엄마, 고마워. 잘 살게. 민수는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되고 3달에 한 번이 됐다. 순자가 먼저 전화하면 민수는 항상 바쁘다고 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는 전화가 없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 친정에 가야 해서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유진이 문자로만 보냈다.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민수가 왜 이러는 거예요? 애들 바쁜 거겠지. 신혼인데 이해해줘야지. 철수는 여전히 아들 편만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친구 경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순자야, 너희 며느리 봤어. 어디서?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가게에서 가방 사는데 1,000만 원짜리더라. 그것도 2개나 샀어. 뭐?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시어머니 욕하더라. 촌스럽게 뭐 입고 다니냐.
우리 시어머니는 패션 감각이 1도 없다 이러면서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시댁에서 돈 8천만 원밖에 안 줘서 진짜 빡쳤다. 우리 부모님은 1억 주셨는데 이러면서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명품을 사? 그러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왔어. 순자야, 그 며느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며칠 후 순자는 직접 아들네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유진의 목소리였다. 나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잠깐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다. 유진은 명품 잠옷을 입고 있었고 거실에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민수 있니? 회사 갔어요. 나 좀 들어가도 될까? 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는 새 것이었다. 명품 브랜드 가구였다. TV도 최신형 대형 TV였다. 집 꾸몄구나? 네, 좀 바꿨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건 저희가 할부로. 유진아.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2개 샀다며? 1,000만 원짜리.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누가 그러던가요? 내 친구가 봤어. 그리고 내가 나 욕한 것도 다 들었어. 우리가 준 돈으로 명품 사고 집 꾸미고 이렇게 사는 거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돈 저희가 쓰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유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돈? 우리가 준 8천만 원도 너희 돈이니? 그거 주신 거 아니에요? 빌려주셨어요? 차용증이라도 썼어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정은 의사 집안인데 왜 제가 평범한 시댁에 와서 고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민수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지 시댁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 거예요. 너 지금.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미리 연락 없이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거든요. 민수는 이 사실을 알아? 오빠한테 말씀하시든지 마세요. 오빠는 제 편이에요.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순자는 그대로 집을 나왔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돌아와 철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여보, 우리 민수한테 전화해봐요. 유진이가 너무 심해요. 순자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 명품 좀 살 수 있지. 우리 준 돈으로요? 그래도 우리가 준 건데 뭐라고 해? 철수는 여전히 아들 편이었다. 순자는 직접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유진이한테 들었지? 내가 너희 집 갔다 온 거. 응. 민수야, 유진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우리가 준 돈으로 명품 사고. 엄마.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제 그만해. 우리 집에 왜 허락도 없이 와? 유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민수야, 엄마가 왜? 엄마는 너무 간섭이 심해. 우리 결혼했어. 이제 독립된 가정이라고. 우리가 돈 어떻게 쓰든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야. 민수야, 그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정할 말 있으면 전화해. 나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평생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 민수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순자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여보, 민수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게 당신이 왜 그렇게 심하게 말했어? 며느리 기분 나쁘게. 철수는 오히려 순자를 탓했다. 당신은 왜 맨날 애들 편만 들어요? 내가 언제? 그냥 젊은 사람들 이해해주자는 거지. 부부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민수야, 엄마야. 추석인데 집에 올 거지? 순자가 문자를 보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엄마, 우리 올해는 친정 갈게요. 유진이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 순자는 눈물이 났다. 작년 추석에도 친정을 갔었다. 설날에도 친정을 갔었다. 민수야, 작년에도 친정 갔잖아. 올해는 우리 집에 와. 엄마, 유진이가 이번에는 꼭 친정 가야 한대. 내년에 갈게. 그 후로 1년이 흘렀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순자는 매일 울었다. 친구 경이만이 위로가 됐다. 순자야, 그냥 잊고 살아. 그런 며느리한테 기대하지 마. 경이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도 이제 아니야. 저렇게 엄마를 무시하는데. 2년이 지났다. 순자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아들 생각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다. 철수도 이제는 걱정이 됐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민수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괜찮아요. 이제 나도 포기했어요. 순자는 지쳐 있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엄마, 민수였다. 3년 만에 본 아들이었다. 옆에는 유진도 있었다. 유진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 8개월쯤 돼 보였다. 민수야.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민수는 밝게 웃었다. 마치 3년간의 의절이 없었던 것처럼. 들어와라. 순자는 두 사람을 맞이했다. 철수도 거실에 나왔다. 오, 민수 왔구나. 아이고, 유진이 배가 많이 불렀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반가우면서도 씁쓸했다. 엄마, 저녁 먹고 갈게. 엄마 손맛이 그리웠어. 민수는 마치 효자처럼 굴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렸다.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손이 떨렸다. 3년 만에 아들에게 해주는 밥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유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철수가 물었다. 사실 저희가 청약에 당첨됐어요. 오, 그래. 잘 됐네. 네, 강남권 신축 아파트예요. 분양가가 12억인데 프리미엄 붙으면 20억은 될 거래요. 유진은 신이 나서 말했다.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걸 왜 우리한테? 순자가 조용히 물었다. 그게.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청약 점수를 올리려면 부양 가족 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 아빠를 부양 가족으로 올리려고요. 뭐? 순자는 어이가 없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부양 가족으로 올리겠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바빴잖아. 바빠서 3년 동안 명절에도 안 온 거야?
엄마, 그건 유진아. 순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하게 말해봐. 청약 때문에 온 거지?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말했다. 어차피 부모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잘 살면 부모님한테도 도움 드릴 수 있고 서로 윈윈 아닌가요? 윈윈?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3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연락도 안 하더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윈윈이라고? 어머니, 왜 그렇게 삐딱하게 보세요? 저희 진심인데. 진심? 진심이면 3년 동안 왜 연락을 안 했어? 어머니, 저희 정말 바빴어요. 민수 오빠도 회사에서 승진하느라 정신없었고, 저도 임신 준비하느라. 임신 준비? 명품 사느라 바빴다는 말이지?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우리 준 돈으로 명품 사고, 집 꾸미고, 그렇게 산 거. 그러고는 시어머니 욕하고 다닌 거. 그건 민수야. 순자가 아들을 쳐다봤다. 너도 알고 있었어? 엄마, 그게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엄마, 우리 돈 우리가 쓰는 건데 왜 그래? 너희 돈? 우리가 준 8천만 원도 너희 돈이야? 그건 엄마가 준 거잖아. 우리 보고 갚으래. 민수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여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순자가 철수를 쳐다봤다. 에휴, 여보. 그래도 애들인데. 부양가족 올리는 거 뭐 어때? 당신은 맨날 애들 편만 들어요. 순자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 아빠.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에 이 청약 놓치면 우리 평생 강남에 집 못 사. 부탁이야. 부양가족만 올려줘. 그럼 우리 점수가 올라가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당첨되면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순자가 차갑게 물었다. 그야. 나중에 잘 살면 효도하지. 나중에? 지금은 효도 안 해도 돼. 엄마, 왜 이래? 진짜. 민수는 짜증을 냈다. 어머님, 아버님. 유진이 나섰다. 저희 진심이에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그리고 아기 태어나면 자주 뵐 거예요. 또 거짓말이겠지? 어머니.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도 사람인데 상처받는다고요. 상처? 내가 나한테 한 말은 상처가 아니야? 어머니는 왜 자꾸 옛날 일을 들춰내세요? 저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힘들어서? 명품 사러 다니느라 힘들었어? 어머니, 정말. 유진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민수 오빠, 우리 그냥 가요. 여기 있어봤자 기분만 나빠. 엄마, 진짜 이러는 거야? 민수가 화를 냈다. 우리 도와달라는 거 하나인데 그것도 못 들어줘? 민수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뭘 해줬냐고? 내가 대학 나오고 취직해서 독립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 이제 나가. 뭐? 나가라고. 3년 동안 찾지도 않던 집에 청약 때문에 와서는 부양가족 올리자고. 우리가 호구야? 엄마. 민수야,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나가. 순자는 문을 활짝 열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유진이 비웃듯 말했다.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나가. 민수와 유진은 결국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순자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철수는 한숨만 쉬었다.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애들인데. 당신은 끝까지 애들 편이네요. 좋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다음 날 민수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다. 엄마, 어제는 너무했어. 우리가 청약에 당첨되면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돼. 그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런데 엄마는 부양가족 하나 올려주는 것도 거부하면서 무슨 부모야?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엄마도 나중에 우리가 잘 살면 좋잖아. 왜 자식 성공하는 걸 막아? 진짜 이해 안 돼. 나 이제 엄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엄마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순자는 문자를 읽고 또 울었다.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야, 나 어떡하지? 순자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뭐? 청약 때문에 왔다고? 그것들이 진짜. 경희는 분노했다. 순자야, 절대 부양가족 올려주지 마. 저런 애들은 이용만 하고 버릴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뭐가 중요해? 엄마를 ATM으로 생각하는데. 정신 차려. 경희의 말이 맞았다.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하지만 며칠 후 철수가 폭탄 선언을 했다. 여보, 나는 애들 도와줄 거야. 뭐라고요? 부양가족 올리는 거 나는 동의할 거야. 내 명의로. 여보, 당신은 반대해도 돼.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왜 막아? 순자는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애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세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야.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야?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죠. 에이, 당신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 나는 도와줄 거야. 철수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철수는 민수에게 연락했다. 민수야, 아빠야. 아빠는 내 부양가족 올려줄게. 아빠, 고마워요. 역시 아빠는 절 이해해 주시네요. 민수는 기뻐했다. 순자는 남편과 크게 싸웠다. 당신은 왜 맨날 저렇게 애를 망쳐요? 내가 뭘 망쳐? 자식 도와주는 게 잘못이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한 달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빠, 청약 당첨됐어요. 오, 정말? 축하한다. 철수는 기뻐하며 순자에게 말했다. 여보, 민수가 청약 당첨됐대. 그래서요? 순자는 차갑게 반응했다. 민수와 유진은 다시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선물을 잔뜩 들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12억짜리 아파트 분양받게 됐어요. 프리미엄 붙으면 진짜 20억은 될 거예요. 그래, 잘 됐구나. 철수도 기뻐했다. 그런데 유진아, 분양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니? 순자가 물었다. 그건 저희 부모님이 5억 도와주시기로 하셨고요. 나머지는 대출 받을 거예요. 너희 부모님은 5억이나 주신다고? 네,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좀 되시니까요. 유진은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다. 그래, 좋겠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 아버지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유진이 슬쩍 물었다. 뭐? 저희 분양금이 12억인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자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1억만 도와주시면. 1억? 순자는 기가 막혔다. 네, 딱 1억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중에? 언제? 아파트 받고 프리미엄 붙어서 팔면 그때 바로 드릴게요. 그럼 언제인데? 3년? 5년? 한 5년 정도면. 5년?
그때까지 우리가 그 돈 없이 살라고? 어머니, 저희도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가족인데. 유진은 뻔뻔하게 말했다. 가족?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3년 동안 우리를 가족 취급도 안 하더니 돈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저희 정말 바빴다니까요. 바빠서 명절에도 안 왔어? 어머니, 민수야. 순자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솔직히 엄마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빠는 부양가족도 올려주셨는데. 그래, 내 아빠는 착하시지. 아들이 뭘 해도 다 이해해 주시니까. 순자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필요한 거지, 부모로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한 행동을 봐.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안 오고, 엄마가 전화하면 귀찮아하고, 그러다가 청약 때문에, 돈 때문에 찾아왔잖아.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그건 인정해. 너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요? 유진이 끼어들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와주는 건 서로 존중할 때나 가능한 거야. 너희는 우리를 존중한 적이 있니? 어머니는 왜 자꾸 과거에 집착하세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새로 시작?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좋아. 그럼 조건을 내걸게. 조건요? 우리가 1억을 빌려줄게. 대신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붙이고 정확히 5년 후에 갚는다는 걸 계약서로 작성해. 어머니, 그게 무슨. 그리고 앞으로 매달 한 번은 우리 집에 와. 명절도 반드시 와. 3년 동안 못 본 시간을 메워. 어머니, 그건 너무해. 1억 빌려가면서 그것도 못해? 유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생각해봐. 그리고 답 정하면 연락해. 우리는 조건 없이는 절대 안 빌려줄 거야. 민수와 유진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갔다. 철수가 순자에게 화를 냈다. 당신 왜 그래? 애들이 도와달라는데. 여보, 우리 지난 3년 동안 애들한테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냥 줘요? 그래도 조건을 그렇게까지. 당신은 그냥 퍼주고 싶으세요? 그러다가 또 의절당하면 어쩌려고요? 철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우리 생각해봤어. 조건 수락할게. 정말? 응. 차용증도 쓰고 매달 집에도 갈게. 명절도 갈게. 순자는 의외였다. 정말 1억이 그렇게 절실한가 보다. 알았어. 그럼 내일 집에 와. 계약서 작성하자. 다음 날 민수와 유진이 왔다. 순자는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꺼냈다. 여기 서명해.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1억 원을 연 3% 이자로 5년 후 갚을 것. 매월 1회 방문할 것. 명절 반드시 방문할 것. 위반 시 즉시 전액 상환할 것. 유진은 계약서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건 너무 빡빡한 거 아닌가요? 싫으면 하지 마. 알았어요. 유진은 마지못해 서명했다. 민수도 서명했다. 순자는 통장을 꺼내 1억을 이체했다. 돈 받았지? 응, 고마워 엄마. 고맙긴. 꼭 지켜. 약속? 알았어. 민수와 유진은 돈을 받고 기분 좋게 나갔다. 하지만 순자는 이상하게 불안했다. 저 둘이 정말 약속을 지킬까? 첫 달 민수와 유진은 약속을 지켰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갔다.
어머니, 아버지 잘 먹었어요. 그래, 다음 달에도 와야 한다? 네, 알아요. 두 번째 달, 민수 혼자 왔다. 엄마, 유진이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 그래, 괜찮니? 응, 임신 막달이라 힘들어. 순자는 이해했다. 세 번째 달, 민수가 전화를 했다. 엄마, 이번 달은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민수야, 계약서에 매달 와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 딱 이번 달만. 다음 달에 2번 갈게.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런데 꼭 지켜야 해. 응, 알았어. 하지만 다음 달에도 민수는 오지 않았다. 엄마, 유진이가 출산했어. 아들이야. 병원에 있어서 갈 수가 없어. 그래, 축하한다. 그럼 산후조리 끝나고 와라. 응, 그럴게. 하지만 산후조리가 끝나도 민수는 오지 않았다. 엄마,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 순자는 점점 화가 났다. 민수야, 계약서 위반하면 돈 바로 갚아야 한다는 거 알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애 키우느라 죽겠는데 돈 갚으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안 지키잖아. 에휴, 알았어. 가면 되잖아. 다음 달에 갈게.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민수는 오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순자는 민수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민수야, 이번 달까지 안 오면 계약서대로 돈 갚아야 해. 엄마, 진짜 너무하네. 나 지금 애 키우느라 정신없다니까. 돈 갚으라는 게 말이 돼? 내가 약속을 안 지켰잖아. 엄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냥 좀 기다려주면 안 돼?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에이, 알았어. 엄마 마음대로 해. 민수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순자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이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했다. 네, 있습니다. 쌍방이 서명했고 조건이 명확하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소송까지 가시겠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순자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즉시 상환 요구.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뭐야? 내용 증명이 뭐야? 계약서 위반했으니까 돈 갚으라는 거야. 엄마, 미쳤어? 나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아파트 분양받느라 대출도 엄청 받았는데. 그건 내 사정이고 넌 약속을 어겼어. 엄마, 2주 안에 안 갚으면 소송할 거야. 소송? 엄마가 나한테? 그래. 엄마, 진심이야? 진심이야. 민수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뭐? 어머니,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아파트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몇백씩 나가요. 그건 너희 사정이고.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정말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시간? 이미 6개월이나 줬어. 그동안 단 한 번도 집에 안 왔잖아. 그건 정말 바빠서 부모 집 한 번 못 와?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유진아, 솔직히 말해. 너는 돈만 필요했던 거잖아. 우리는 필요 없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정해. 너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청약 때문에 부양가족 올리고 돈 때문에 빌리고 그러고는 나 몰라라 한 거지. 유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맞아요. 뭐?
맞다고요. 저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의사고 아빠는 약사인데 왜 제가 평범한 시댁을 모셔야 해요? 근데 민수 오빠가 좋아서 결혼했고 청약이랑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연락한 거예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도 알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부터 사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했고 저도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그냥 서로 모르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은 그냥 떼먹겠다는 거야? 떼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갚을게요. 아파트 프리미엄 붙으면 5년 후? 어쩌면 10년 후일 수도 있죠. 너.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좋아. 소송할 거야. 끝까지 가볼 거야. 어머니, 소송하면 어머니도 손해예요. 변호사 비용에, 시간에, 그리고 민수 오빠랑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상관없어. 너 같은 며느리,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철수가 말렸다. 여보, 소송까지는 하지 마.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여보, 당신은 끝까지 모르시네요. 저 애들은 우리를 부모로 안 봐요. 그냥 ATM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도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가 할게요. 순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민수와 유진이 나왔다. 재판장님, 저희 부모님은 너무하십니다. 저희가 잠깐 바빠서 못 간 건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시다니요. 민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잠깐?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잖아. 순자가 소리쳤다. 재판장님, 저희는 신생아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유진도 말했다. 재판장은 계약서를 검토했다. 계약서를 보니 명확하게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위반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고 승소로 판결합니다. 피고는 2주 이내에 원금 1억 원과 이자를 상환하십시오. 판결이 났다. 민수와 유진은 패소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만족해? 이제 됐어? 민수야. 엄마, 난 이제 엄마 모르고 살 거야. 평생 연락하지 마. 우리 아들도 할머니 없다고 키울 거야. 민수야. 그리고 엄마, 후회할 거야. 나중에 엄마가 늙고 아프면 누가 돌봐줄 것 같아? 민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하염없이 울었다. 친구 경희가 위로했다. 순자야, 잘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경희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내가 한 건 당연한 거야. 저런 며느리, 저런 아들 때문에 내가 고생할 필요 없어. 근데 민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자꾸 생각나. 나중에 내가 늙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일단 지금은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 후 2주가 지났지만 민수는 돈을 갚지 않았다. 순자는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강제 집행이 뭐야? 내 계좌가 다 압류됐어. 돈 안 갚아서 그래. 엄마, 이러면 나 회사 생활 못해. 월급 계좌가 압류되면 어떡해? 그럼 갚으면 되잖아. 돈이 없다니까? 그건 내 문제야.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민수는 결국 유진의 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유진의 부모는 1억을 빌려줬고 민수는 그 돈으로 순자에게 갚았다. 하지만 이제 민수 부부는 유진의 부모에게까지 빚을 진 상태가 됐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그래,
너희가 아파트 프리미엄 붙으면 갚으면 되지. 유진의 어머니는 여유롭게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시장이 폭락한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다. 민수가 분양받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12억에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10억으로 떨어졌다. 이럴 수가. 프리미엄은커녕 오히려 손해야. 민수는 패닉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민수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민수도 권고사직을 받았다. 오빠 어떡해?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 퇴직금은 좀 받았지만 퇴직금으로 당장 대출 이자나 갚아야겠어. 매달 이자만 몇백씩 나가는데. 민수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반면 순자는 친구 경희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순자야, 너 부동산 공부해 볼 생각 없어? 부동산? 응, 요즘 부동산 중개업이 괜찮아. 나도 중개업소 하나 더 낼 생각인데 너랑 같이 해볼래? 나이가 뭐가 중요해. 58살이면 아직 젊어. 한 2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순자는 고민 끝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6개월간의 공부 끝에 자격증을 땄다. 경희야, 합격했어. 축하해. 이제 우리 같이 일하자. 순자는 경희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열었다. 순자의 성실함과 친절함 덕분에 단골 고객이 생겼다. 사장님, 역시 사장님이 최고예요. 다음에도 사장님한테 부탁할게요. 순자는 일하는 게 즐거웠다. 아들 생각에 울던 날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1년이 지났다. 순자는 부동산 중개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반면 민수는 더욱 힘들어졌다. 재취업이 안 됐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했다. 오빠, 이달 대출 이자 어떻게? 300만 원이나 돼. 그게 나도 이번 달 수입이 별로 없어서 우리 친정에 또 손 벌려야 하나? 유진은 짜증을 냈다. 이미 너희 부모님한테 1억 빚이 있는데 더 어떻게 빌려? 그럼 어쩌라고. 오빠가 돈을 벌어와야지.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2년이 지났다. 민수는 결국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세는 더 떨어져서 8억밖에 안 됐다. 12억에 분양받았는데 8억에 팔다니. 4억 손해야. 민수는 절망했다. 아파트를 팔고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유진의 부모에게 빌린 1억도 갚아야 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일단 전세 구해야지. 근데 돈이 부족해서 좀 외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외곽? 나 강남 아니면 싫다고 했잖아. 유진아, 지금 우리 형편에 강남이 어딨어? 유진은 울기 시작했다.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민수는 참담했다. 그 무렵 순자는 부동산업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제는 직원도 2명이나 뒀다. 사장님, 오늘도 계약 들어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순자는 밝게 웃었다.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철수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 보여. 그래요?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민수 편만 들었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부부 사이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3년 차가 되던 해 순자는 우연히 민수 부부를 마주쳤다. 대형마트에서였다. 민수는 할인 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명품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순자는 그들을 발견했지만 모른 척했다.
하지만 민수가 순자를 봤다. 엄마. 민수가 조용히 불렀다. 순자는 멈춰섰다. 돌아봤다. 민수야. 엄마, 오랜만이야. 민수는 많이 늙어 보였다. 겨우 3년인데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잘 지냈니? 응. 거짓말이었다. 민수의 표정만 봐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게 보였다. 유진은 순자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손자 잘 크는구나. 순자는 유모차 안에 아이를 봤다. 귀여운 남자아이였다. 응. 이제 3살 됐어. 그래.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손자를 보니 마음이 아렸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야.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 3년 전에 했어야지.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시작? 너는 나한테 평생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손자도 할머니 없다고 키우겠다며?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순자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꾹 참았다. 엄마,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민수가 울먹였다. 회사도 잘렸고 아파트도 날렸어. 지금 외곽에 작은 전세 살고 있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 도와줘. 제발.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너는 3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니? 나중에 엄마가 늙고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거냐고 했지. 협박했잖아. 엄마, 그건 그때 너는 나를 돈으로만 봤어. 부모로 보지 않았어. 이제 와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민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유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여전히 진심이 없어 보였다. 유진아,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평범한 시댁을 왜 모셔야 하냐고 했지. 그리고 서로 모르고 살면 된다고 했어.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너는 지금도 진심이 아니야.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잖아.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아니에요. 됐어. 나는 너희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3년 전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너희도 혼자 살아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순자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엄마. 민수가 뒤에서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한참을 울었다. 철수가 물었다. 누구 만났어? 민수. 뭐? 민수를? 순자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거절했어요. 그래. 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도 아들에게 실망했다. 하지만 순자는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손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경희야, 나 이상한가? 순자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왜? 민수를 만났어.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 거절했어. 잘했어. 그런데 손자를 보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려. 순자야, 정신 차려. 저 애들은 또 너를 이용할 거야. 알아. 근데 그래도 내 손자인데. 순자는 갈등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엄마, 나 민수야. 엄마한테 문자나 전화는 안 받을 것 같아서 편지를 써.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나 진짜 미쳤었어. 유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요즘 우리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하지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손자라도 보여주고 싶어. 엄마 손자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수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다. 여보, 이거 봐요. 순자는 철수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그래. 어떡하면 좋을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철수는 피곤한 듯 말했다. 순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와. 손자 얼굴이나 보자.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고마워. 꼭 갈게. 일요일 민수 가족이 왔다. 순자는 음식을 준비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 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자 준호가 인사했다. 순자는 손자를 보니 눈물이 났다. 어머, 우리 준호 잘 컸네. 이리 와봐. 준호는 순자에게 안겼다. 순자는 손자를 안고 행복했다. 엄마, 준호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랬어. 그래. 응. 유치원에서 할머니 얘기 나오면 맨날 서운해했어.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새로 일 시작했어. 작은 스타트업인데 괜찮아.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유진이도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어. 내 어린이집 보내고. 힘들겠구나. 괜찮아. 우리가 자초한 일이니까. 민수는 예전과 달리 많이 겸손해졌다. 유진도 말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희 앞으로 자주 올게요. 매달은 힘들어도 2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그래, 알았어. 그날 이후로 민수는 정말로 2달에 한 번씩 집에 왔다. 명절에도 왔다. 순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1년이 지났다. 민수는 스타트업에서 인정받아 임원이 됐다. 수입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엄마, 나 요즘 일이 잘 풀려. 그래, 다행이네. 회사에서 스톡 옵션도 줬어. 회사가 상장하면 꽤 큰 돈이 될 거래. 민수는 신이 났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가 순자에게 제안을 했다. 엄마, 우리 새 아파트 분양받을 건데 엄마도 같이 살래? 뭐? 이번에는 평수 큰 걸로 받을 거야. 엄마 아빠 방도 따로 있고 우리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 순자는 놀랐다. 민수야,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3년 동안 엄마 없이 살면서 느꼈어.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준호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 유진이는 뭐래? 유진이도 찬성이야.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가 같이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대.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 그럼 나는 애 봐주는 사람이냐? 엄마, 그게 아니라.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너희는 내가 애 봐주길 바라는 거잖아. 민수는 난처해했다. 엄마,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진짜로 같이 살고 싶어? 유진아. 순자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도 같은 생각이야?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애 봐주실 분이 필요해서 생각한 거 맞아요. 근데 요즘 준호 보면서 느껴요.
준호한테 할머니가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고? 네. 어머니 보면서 느꼈어요.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시더라고요. 혼자서도 잘 사시고, 일도 성공하시고,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순자는 유진의 눈을 들여다봤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며칠 후 순자는 철수와 상의했다. 여보, 민수가 같이 살자는데 어떡할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당신 따라갈 거야. 솔직히 나도 손자가 보고 싶긴 해요. 그럼 가지 뭐. 순자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순자는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같이 살아도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이번에는 내가 돈을 낼 거야. 뭐? 아파트 분양금 내가 낼게. 대신 아파트 명의는 나로 해. 민수는 놀랐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내는데 명의가 내 거면 이상해? 그건 그런데 엄마 돈이 그렇게 많아? 부동산 일하면서 꽤 모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리고 유진아. 내 어머니. 나는 애 봐주는 사람 아니야. 같이 살아도 내 일은 계속할 거고 애는 너희가 키워. 물론 내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내가 주양육자는 아니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바로 나갈 거야. 내 집이니까.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순자는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민수야. 응? 3년 전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랑 같이 사는 건 손자 때문이지 너희를 용서해서가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 엄마. 나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렇게 순자는 민수 가족과 같이 살게 됐다. 새 아파트는 50평짜리 대형 평수였다. 순자가 7억을 내고 명의를 자기 앞으로 했다. 그날 밤 철수와 단둘이 있을 때 철수가 물었다. 여보, 행복해? 글쎄요,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가끔 3년 전 생각이 나요. 그때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민수가 많이 변했잖아. 변했죠?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보, 제가 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한 이유 알아요? 응? 복수예요. 복수? 3년 전에 저 애들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돈 빌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해준 거예요. 철수는 아내를 빤히 쳐다봤다. 무슨 말이야?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그 말은 민수네 가족이 제 집에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보, 물론 쫓아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해요. 자기들이 과거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정말 무섭네. 무섭죠. 하지만 이게 제 복수예요. 3년 전에 저를 이용하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 집에서 제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순자는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할 거예요. 손자도 사랑하고 며느리한테도 잘해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저한테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수인가? 물론이죠. 그들은 평생 저한테 빚진 마음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저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이 제 거니까. 철수는 아내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 여보, 여자의 복수는 이런 거예요. 조용하고 길고 확실하게.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5년이 지났다. 순자는 이제 63세가 됐다. 여전히 부동산 일을 하며 활기차게 살고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임원이 됐고 재산도 더 불어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교만하지 않았다. 매일 순자에게 감사하며 살았다. 유진도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했다.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한데. 순자는 손자를 안아주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그래? 뭔데? 내가 이사로 승진했어. 축하한다, 아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망했을 거야.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유진도 고개를 숙였다. 그래, 다들 수고했어. 순자는 가족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민수의 회사가 상장했다. 스톡옵션으로 민수는 30억의 자산가가 됐다. 엄마, 큰일 났어. 민수가 흥분해서 집에 들어왔다. 왜? 회사가 상장했어. 내 스톡옵션 가치가 30억이야. 30억? 순자도 놀랐다. 엄마,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 엄마한테 다 보답할게. 민수는 기뻐했다. 며칠 후 민수가 순자에게 제안했다. 엄마, 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바꾸고 엄마한테 10억 드릴게. 뭐? 엄마가 7억 내셨으니까 10억 드리면 3억 이득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 집값도 오를 거고. 순자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이득이 되는 제안이잖아. 이득?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민수야, 너 또 시작이구나. 뭐가? 돈 생겼으니까 이제 나 필요 없는 거지? 엄마, 무슨 소리야? 이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하면 나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 너희 마음만 바뀌면.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어. 3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 엄마 은혜 평생 못 잊을 거라고. 그러고는 어떻게 됐니?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유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오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머니한테 보답하고 싶어서. 유진아, 너는 가만히 있어. 순자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나는 이 집 명예 절대 안 받고, 이 집은 내 집이고 너희는 내 집에 사는 거야. 그게 싫으면 나가면 돼. 엄마, 민수야, 너는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돈만 생기면 또 나를 무시하는 거지? 아니야, 엄마. 오해야. 오해가 아니야.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오빠 어떡해? 내가 또 실수했나? 민수는 자책했다. 며칠 후 민수가 순자 방을 찾아왔다. 엄마, 들어가도 돼? 들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엄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명예 이야기는 다시는 안 꺼낼게. 그래. 그리고 엄마, 이거 받아줘. 민수는 통장을 내밀었다. 뭐야? 10억 들어있어. 엄마 드리는 거야. 명예 이야기랑은 상관없이. 필요 없어. 엄마, 제발 받아줘. 내가 엄마한테 보답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민수야. 순자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내 돈 필요 없어. 나는 내 진심이 필요한 거야. 엄마, 너는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가 진심으로 나를 부모로 대해주는 거.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진심이야.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해. 그 말을 3년 전에도 했어.
엄마, 이번에는 달라. 정말 달라. 그래, 믿어볼게. 하지만 또 배신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겠어,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민수는 순자를 꼭 안았다. 10년 후,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순자는 이제 73세가 됐다. 부동산 일은 완전히 은퇴하고 이제는 손자 준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다.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다. 할머니,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수는 이제 회사의 대표이사가 됐다. 재산은 100억이 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순자에게 겸손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그래? 뭔데? 새로운 투자 유치했어. 500억? 대단하구나. 다 엄마 덕분이야. 유진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원봉사를 하며 착하게 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순자에게 말했다. 엄마, 나 이 집 명의를 엄마 앞으로 계속 두고 싶어. 왜?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준호한테 가면 좋겠어. 엄마 유언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진 게 많아. 이 집은 준호한테 주고 싶어. 그리고 그게 엄마 뜻이면 더 좋고. 순자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응, 엄마 덕분이야. 고맙다, 아들. 순자는 민수를 안아주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10년 전 민수와 유진이 청약 때문에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정말 화가 났었다. 3년 동안 의절하고 살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다니. 그때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으니 나도 그들을 이용하겠다고.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해서 그들이 평생 내 눈치를 보며 살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진짜 복수는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였다. 그리고 그들은 변했다. 민수는 이제 진짜 효자가 됐고 유진이도 좋은 며느리가 됐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다. 아마 평생 3년 전 일은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어쩌면 이게 진짜 복수일지도 모른다. 그들을 변하게 만든 것,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든 것, 이게 여자의 복수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창밖을 보니 민수와 유진이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다. 여보, 뭐 봐? 철수가 다가와서 물었다. 저기 봐요. 우리 가족. 그러게. 참 보기 좋네. 여보, 제가 복수에 성공한 것 같아요. 복수? 네. 3년 전에 저를 배신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잖아요. 이게 바로 복수예요. 철수는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맞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 고마워요, 여보.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가족을 바라봤다. 순자는 생각했다. 청약 때문에 연락 온 며느리, 그리고 마마보이 아들. 3년간의 의절, 그리고 다시 만난 가족. 나는 그들에게 복수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변화시켰다. 이제 그들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니까. 이게 바로 진짜 복수다. 조용하고 길고 그리고 완벽한 복수. 그리고 어쩌면 이게 사랑일지도 모른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그로부터 5년 후 순자는 78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 찼다. 순자가 도왔던 사람들, 부동산 일로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민수는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유진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사람이 됐어요.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닮은 사람이 될게요. 강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을 열었을 때 모두가 놀랐다. 순자는 집을 준호에게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30억을 민수, 유진, 준호에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편지를 남겼다. 민수야, 유진아. 너희는 10년 전에 청약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복수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변하게 만드는 거였어. 그리고 너희는 변했어. 진심으로. 나는 너희를 끝까지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 3년간의 의절은 너무 큰 상처였거든. 하지만 너희와 함께한 15년은 행복했어. 그게 내 진짜 복수였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만든 것. 이제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어. 너희를 사랑한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고 엉엉 울었다. 엄마, 엄마. 유진도 같이 울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준호는 할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순자의 복수는 끝이 났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는지도 모른다. 3년간 의절했던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나 그들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가족으로 만든 순자. 그녀의 복수는 조용했지만 완벽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결국 사랑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진짜 여자의 복수였다.